계획 단계에서 기술 문서의 목차 작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술 문서의 목차에는 서두와 본문과 말미가 있습니다. 서두에는 표지, 개정 이력, 서문, 목차, 그림 목차, 표목차, 법적 고지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표지와 목차 이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문서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지 다음에는 개정 이력을 넣는 것이 좋은데요. 개정 이력은 가장 최근에 변경된 게 가장 상단에 올라오도록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특정 독자가 변경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문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서문에는 이 문서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문서에 대한 목적, 그리고 문서의 범위, 문서의 대상, 관련 문서, 표기 규약, 용어 및 약어 정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서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이 문서를 읽기 전에 이 문서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범위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문서인지 먼저 특정 독자에게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서문은 되도록이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차인데요. 목차가 없는 문서는 거의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목차와 표목차인데요. 그림 목차와 표목차는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법적 고지가 들어가는데요. 법적 고지는 외부로 나가는 문서일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총괄 요약, 소개, 내용, 결론, 권고사항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각각 문서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다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총괄 요약은 Executive Summary라고 해서 문서의 내용을 한 번에 다 요약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총괄 요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뒤에 내용을 다 읽지 않아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작성하는 부분이 바로 총괄 요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총괄 요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작성할 수도 있고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소개인데요. 소개 부분은 특정 독자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해당 기술에 대해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소개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해당 내용을 들어가기에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내용은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으로 구성을 해서 상세 절차나 동작 방법, 어떠한 동작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테스트에 대한 결과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은 이 내용 부분에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과 권고사항이 있는데요. 결론과 권고사항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될 때, 그리고 권고를 해야 될 때 필요한 문서에서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미가 있는데요. 말미는 부가적인 내용에 대해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부록과 참고 문헌이 들어가게 됩니다. 부가적인 내용이니까 부가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본문에 작성을 하시고 부가적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렇게 부록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기술문서의 목차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아마존의 문서이고 SDK for JavaScript 디벨로퍼 가이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가이드는 서두와 본문과 말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서두에는 AWS SDK for JavaScript에 대한 표지, 그 다음에 Table of Contents, 목차에 대해 나오고 있고요. 본문에서는 이 AWS SDK for JavaScript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요가 나오고요. Getting started, setting up, configuring, working,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코드 example, 튜토리얼,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API 레퍼런스 등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서는 additional resources라고 해서 부가적인 정보를 여기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큐멘트 히스토리가 여기에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원래는 이 서두 부분에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IEEE 스탠다드 830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서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서에서 제시하는 목차는 이렇게 서두, 본문, 말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서두 부분에는 이 목차와 리비전 히스토리 그리고 인트로덕션 안에 문서의 목적과 범위 그리고 다큐멘트 컨벤션 그 다음에 레퍼런스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서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서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이 된
서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오버럴 디스크립션이라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서에 대한 기본적인 디스크립션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External Interface Requirements, System Features, 그 다음에 Other Non-Functional Requirements, Other Requirements 등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본문에다 작성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펜딕스 A, B, C, 그러니까 부가적인 내용 A, B, C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IEEE 830의 요구사항 분석서는 서두, 본문, 말미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